정해진 운명이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인간의 의지는 그 거대한 흐름 앞에서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여기 한 남자의 기구한 삶을 통해 운명과 인연, 그리고 사랑의 위대한 힘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고즈넉한 조선의 어느 마을에 사람들은 그를 고 진사라 불렀습니다. 대나무처럼 고든 성품 탓에 고지식하고 어려운 사람이라 여겨졌지만 그의 속내는 누구보다 어질고 따뜻했습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어려운 사람을 보면 결코 지나치지 못했고 제 몸을 돌보지 않고서라도 반드시 도왔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 고을에서 유일하게 군자라 부를 수 있는 사내라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고 진사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옹알이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훌쩍 자라 해맑게 웃는 아들을 볼 때면 고 진사는 세상 모든 시름을 잊고 더 없는 행복을 느끼곤 했습니다. 허허, 이 녀석. 장차 어떤 큰 인물이 될지는 모르겠다만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이 내 인생 가장 큰 행운이로구나. 너는 나의 희망이자 우리 집안의 보배이니 부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 오후였습니다. 맑던 하늘에 삽시간에 먹구름이 끼더니 이내 장대 같은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천둥 소리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할 그때 누군가 고 진사댁의 낡은 대문을 다급하게 두드렸습니다. 계신가요? 갑자기 비가 쏟아져 그러는데 처마 밑에서 잠시만 비를 피해가도 되겠습니까? 애절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에 문을 열자 그 앞에는 남루한 옷차림의 한 처자가 비에 젖은 생쥐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고된 길을 걸어온 듯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시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녀는 배가 불러있는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창백한 안색에 고 진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이런 궂은 날씨에 무슨 고생이시오? 게다가 홀몸도 아니면서. 어서 사랑방으로 드시지요. 고 진사는 처자를 따뜻한 아랫목으로 안내하고 젖은 옷을 말릴 수 있도록 손수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한 사발을 들고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우선 이것이라도 들면서 몸을 녹이도록 하시오. 처자는 황송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고 진사는 그녀의 쇠약한 상태를 보고는 극구 만류하며 머물기를 권했습니다. 이 빗줄기가 시 그칠 기세도 아니고 내 보아하니 이대로 길을 떠나는 것은 무리일 듯싶소이다. 뱃속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며칠이라도 우리 집에 머물다 가시오. 결국 처자는 그의 따뜻한 배려에 감흡하며 며칠을 더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고 진사의 융숭한 대접에 처자는 이내 창백했던 안색을 되찾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처자가 조심스럽게 고 진사의 방을 찾았습니다. 나으리, 돌봐주신 덕분에 몸을 추스를 수 있었습니다. 이 큰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가진 것이 없는 몸이라 혹 괜찮으시다면 제가 나으리의 사주풀이라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비록 미천하지만 역학을 다루시던 아버님 덕에 사람의 기륭화복을 조금은 엿보는 재주를 가졌답니다. 고 진사는 본디 자신의 운명에는 큰 궁금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소이다.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야. 그저 순응하며 살면 그만 아니겠소? 허나 내게는 금지옥엽 같은 아들이 하나 있소이다. 아비된 심정으로 이 아이의 앞날이 어떠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구려. 나 대신 내 아들의 사주를 한번 봐주시겠소. 이는 처자가 보답을 못해 마음 불편할까 염려한 고 진사의 배려이기도 했습니다. 처자는 흔쾌히 승낙했고 고 진사는 아들의 생년월일시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주 명반을 짚어보던 처자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어둡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괜찮으니 있는 그대로만 말해주시오. 좋은 것이든 흉한 것이든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법이니 처자는 몇 번이나 망설인 끝에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송구하오나. 아드님의 사주는 한마디로 고난의 괴입니다. 본디 흙을 상징하는 토의 기운이 굳건해야 대지가 탄탄하여 크게 성장할 수 있거늘 아드님은 사주의 강한 나무의 기운이 약한 토의 기운을 억누르는 신약사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경우 평생 고생만 하고 뜻하는 바를 이루기 어려운 용두사미의 운이라 하지요. 건강 또한 항시 주의해야 합니다. 소화 기운이 약해 몸이 마르고 예민하여 두통과 복통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머리는 총명하여 학문의 뜻은 깊으나 하늘이 무심하게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결과가 따르지 않는 운대를 가졌으니 은인께 이런 불길한 말씀을 드리게 되어 참으로 송구하옵니다. 고 진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려진 너무나도 흉한 사주풀이.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마음은 천근만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다음 날 고 진사는 처자에게 약간의 노자와 요깃거리를 챙겨주어 길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세월은 속절없이 흘렀고 처자의 사주풀이는 마치 저주처럼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아들은 자랄수록 몸이 허약해져 툭하면 배앓이를 하며 자리에 눕기 일쑤였습니다. 그럼에도 학문에 대한 열정만은 뜨거워 핏기 없는 얼굴로 책상에 앉아 밤을 새우는 아들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고 진사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저앉아 운명만 탓할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니다. 흉한 운명이 있다면 그것을 이겨낼 방도 또한 하늘이 마련해 두었을 터. 한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날부터 고 진사는 아들을 위해 홀로 역학과 명리학에 관련된 온갖 서책을 구해다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사주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넘치는 것을 덜어줄 방법을 찾기 위한 아버지의 처절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렇게 무려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27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총 4번의 과거에 응시했지만 결과는 참담하게도 모두 낙방이었습니다. 함께 공부하던 동료들 사이에서도 학문이 으뜸으로 꼽혔지만 시험장에만 가면 갑자기 배가 뒤틀리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겨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올해 다시 한번 과거 시험에 도전하기로 결심하고 간소한 보찜 하나만 짊어지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20년간 아들 못지않은 열정으로 천기를 들여다보는 학문에 매진했던 고 진사는 어쩐지 이번에 아들을 보내주지 않으면 평생을 후회할 것만 같은 강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좋다, 아들아. 내 너의 선택을 믿음아. 부디 무리는 말고 몸 건강히 너의 꿈을 펼쳐보거라. 아들은 며칠 밤낮을 꼬박걸어 시험 하루 전날에야 겨우 한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극심한 피로에 커다란 나무 밑에 자리를 잡고 잠시 눈을 붙인다는 것이 그만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서늘한 저녁 공기에 놀라 눈을 떴을 때 해는 이미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더욱 경악하게 한 것은 머리에 베고 잤던 보찜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보찜 안에는 그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노잣돈과 시험에 반드시 필요한 지필묵이 들어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늘에서는 차가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 하늘도 무심하시지. 마지막 기회라 여겼거늘 어찌 이리 가혹한 시련만 주시는가. 절망감에 무너져 내릴 것 같았지만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비를 피할 곳을 찾아 헤매던 그의 눈에 인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삐걱거리며 돌아가는 물레방앗간이 들어왔습니다. 그가 방앗간 안으로 들어서 젖은 옷을 말리며 한숨을 돌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방앗간 문이 삐그덕 소리를 내며 열렸고 소복 차림에 머리를 풀어헤친 아름다운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자기도 모르게 집더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품에서 꺼낸 굵은 밧줄을 대들보에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짓이란 말이오. 깜짝 놀란 아들이 뛰쳐나가 여인을 막아서며 밧줄을 빼앗았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사내의 모습에 비명을 지르던 여인은 이내 땅에 주저앉아 서럽게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그녀를 진정시키며 자신의 딱한 사연을 먼저 털어놓았습니다. 평생을 따라다닌 병약함과 불운, 그리고 바로 오늘 겪은 절망적인 일까지. 보시오. 나 같은 천하의 재수없는 놈도 어찌어찌 버텨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디 생각을 고쳐먹으시오. 그의 진심 어린 위로에 여인도 자신의 기구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매화였습니다. 혼례를 앞두고 약혼자 집안에 연이어 흉사가 닥쳤고 급기야 약혼자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아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이 모든 것이 매화의 팔자탄이라며 그녀를 신랑 잡아먹은 계집이라 손가락질했고 온 고을에 퍼진 흉흉한 소문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입니다. 서로의 비참한 처지에 깊은 연민을 느낀 두 사람은 어두운 물레방앗간 안에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함께 인생의 고통을 겪고 있는 상대라서 그런지 묘한 동질감과 위안이 느껴졌습니다. 낭자를 보니 치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매우 친근하게 여겨지는 것이 참으로 이상하구려. 선비님, 저 또한 그러하옵니다. 그 순간 북받쳐 오르는 감정의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화의 따뜻한 체온이 아들의 가슴 깊은 곳으로 스며들자 꽁꽁 뭉쳐있던 얼음이 녹아내리듯 온몸에 따스한 기운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넘게 그를 괴롭혔던 만성적인 복통과 냉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절망의 끄트머리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가 하늘이 정해준 인연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그날 밤, 길고 긴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들은 난생 처음으로 몸이 깃털처럼 가볍고 머리가 수정처럼 맑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매화의 손을 꼭 붙잡고 말했습니다. 매화 낭자, 우리의 인연은 하늘이 점지해 준 것이오. 내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부디 평생을 나와 함께 해주시오. 매화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도움으로 고급 지필묵과 넉넉한 경비까지 얻게 된 아들은 전에 없던 활기찬 모습으로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과거 시험의 시제는 무릉도원이었습니다. 다른 수험생들이 책에서만 보았던 이상향을 상상하느라 끙끙댈 때 아들의 머릿속에는 어젯밤 물레방앗간에서의 일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나에게 무릉원이란 바로 매화 낭자와 함께하는 곳이다. 그녀와 함께라면 그 어디든 무릉도원이 아니겠는가. 그는 절망의 끝에서 만난 희망과 사랑에 대한 자신의 진솔한 경험을 막힘없이 답안지에 써 내려갔습니다. 그의 과거 시험은 특별히 임금이 직접 채점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틀에 박히고 생기없는 답안지들에 실망하던 임금은 고 진사 아들의 답안지를 보고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진정한 희망과 인간적인 사랑을 이상향에 빗대어 풀어낸 그의 글은 그 어떤 학문적인 문장보다도 깊은 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의 인생을 올가매던 흉한 운명의 사슬은 결국 한 여인과의 운명적인 만남과 사랑으로 끊어졌습니다. 그의 사주에 부족했던 토의 기운, 즉 안정과 뿌리내림의 에너지는 바로 매화라는 존재 그 자체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을지라도 그 운명을 살아내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라고. 그리고 때로는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운명마저 바꿔놓을 가장 빛나는 인연을 만나게 될 수도 있. 정해진 운명이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인간의 의지는 그 거대한 흐름 앞에서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여기 한 남자의 기구한 삶을 통해 운명과 인연, 그리고 사랑의 위대한 힘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고즈넉한 조선의 어느 마을에 사람들은 그를 고 진사라 불렀습니다. 대나무처럼 고든 성품 탓에 고지식하고 어려운 사람이라 여겨졌지만 그의 속내는 누구보다 어질고 따뜻했습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어려운 사람을 보면 결코 지나치지 못했고 제 몸을 돌보지 않고서라도 반드시 도왔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 고을에서 유일하게 군자라 부를 수 있는 사내라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고 진사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옹알이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훌쩍 자라 해맑게 웃는 아들을 볼 때면 고 진사는 세상 모든 시름을 잊고 더 없는 행복을 느끼곤 했습니다. 허허, 이 녀석. 장차 어떤 큰 인물이 될지는 모르겠다만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이 내 인생 가장 큰 행운이로구나. 너는 나의 희망이자 우리 집안의 보배이니 부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 오후였습니다. 맑던 하늘에 삽시간에 먹구름이 끼더니 이내 장대 같은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천둥 소리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할 그때 누군가 고 진사댁의 낡은 대문을 다급하게 두드렸습니다. 계신가요? 갑자기 비가 쏟아져 그러는데 처마 밑에서 잠시만 비를 피해가도 되겠습니까? 애절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에 문을 열자 그 앞에는 남루한 옷차림의 한 처자가 비에 젖은 생쥐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고된 길을 걸어온 듯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시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녀는 배가 불러있는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창백한 안색에 고 진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이런 궂은 날씨에 무슨 고생이시오? 게다가 홀몸도 아니면서. 어서 사랑방으로 드시지요. 고 진사는 처자를 따뜻한 아랫목으로 안내하고 젖은 옷을 말릴 수 있도록 손수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한 사발을 들고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우선 이것이라도 들면서 몸을 녹이도록 하시오. 처자는 황송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고 진사는 그녀의 쇠약한 상태를 보고는 극구 만류하며 머물기를 권했습니다. 이 빗줄기가 시 그칠 기세도 아니고 내 보아하니 이대로 길을 떠나는 것은 무리일 듯싶소이다. 뱃속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며칠이라도 우리 집에 머물다 가시오. 결국 처자는 그의 따뜻한 배려에 감흡하며 며칠을 더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고 진사의 융숭한 대접에 처자는 이내 창백했던 안색을 되찾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처자가 조심스럽게 고 진사의 방을 찾았습니다. 나으리, 돌봐주신 덕분에 몸을 추스를 수 있었습니다. 이 큰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가진 것이 없는 몸이라 혹 괜찮으시다면 제가 나으리의 사주풀이라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비록 미천하지만 역학을 다루시던 아버님 덕에 사람의 기륭화복을 조금은 엿보는 재주를 가졌답니다. 고 진사는 본디 자신의 운명에는 큰 궁금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소이다.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야. 그저 순응하며 살면 그만 아니겠소? 허나 내게는 금지옥엽 같은 아들이 하나 있소이다. 아비된 심정으로 이 아이의 앞날이 어떠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구려. 나 대신 내 아들의 사주를 한번 봐주시겠소. 이는 처자가 보답을 못해 마음 불편할까 염려한고 진사의 배려이기도 했습니다. 처자는 흔쾌히 승낙했고 고 진사는 아들의 생년월일시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주 명반을 짚어보던 처자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어둡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오? 괜찮으니 있는 그대로만 말해주시오. 좋은 것이든 흉한 것이든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법이니 처자는 몇 번이나 망설인 끝에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송구하오나. 아드님의 사주는 한마디로 고난의 괴입니다. 본디 흙을 상징하는 토의 기운이 굳건해야 대지가 탄탄하여 크게 성장할 수 있거늘 아드님은 사주의 강한 나무의 기운이 약한 토의 기운을 억누르는 신약사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경우 평생 고생만 하고 뜻하는 바를 이루기 어려운 용두사미의 운이라 하지요. 건강 또한 항시 주의해야 합니다. 소화 기운이 약해 몸이 마르고 예민하여 두통과 복통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머리는 총명하여 학문의 뜻은 깊으나 하늘이 무심하게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결과가 따르지 않는 운대를 가졌으니 은인께 이런 불길한 말씀을 드리게 되어 참으로 송구하옵니다. 고 진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려진 너무나도 흉한 사주풀이.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마음은 천근만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다음 날 고 진사는 처자에게 약간의 노자와 요깃거리를 챙겨주어 길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세월은 속절없이 흘렀고 처자의 사주풀이는 마치 저주처럼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아들은 자랄수록 몸이 허약해져 툭하면 배앓이를 하며 자리에 눕기 일쑤였습니다. 그럼에도 학문에 대한 열정만은 뜨거워 핏기 없는 얼굴로 책상에 앉아 밤을 새우는 아들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고 진사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저앉아 운명만 탓할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니다. 흉한 운명이 있다면 그것을 이겨낼 방도 또한 하늘이 마련해 두었을 터. 한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날부터 고 진사는 아들을 위해 홀로 역학과 명리학에 관련된 온갖 서책을 구해다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사주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넘치는 것을 덜어줄 방법을 찾기 위한 아버지의 처절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렇게 무려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27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총 4번의 과거에 응시했지만 결과는 참담하게도 모두 낙방이었습니다. 함께 공부하던 동료들 사이에서도 학문이 으뜸으로 꼽혔지만 시험장에만 가면 갑자기 배가 뒤틀리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겨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올해 다시 한번 과거 시험에 도전하기로 결심하고 간소한 보찜 하나만 짊어지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20년간 아들 못지않은 열정으로 천기를 들여다보는 학문에 매진했던 고 진사는 어쩐지 이번에 아들을 보내주지 않으면 평생을 후회할 것만 같은 강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좋다, 아들아. 내 너의 선택을 믿음아. 부디 무리는 말고 몸 건강히 너의 꿈을 펼쳐보거라. 아들은 며칠 밤낮을 꼬박걸어 시험 하루 전날에야 겨우 한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극심한 피로에 커다란 나무 밑에 자리를 잡고 잠시 눈을 붙인다는 것이 그만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서늘한 저녁 공기에 놀라 눈을 떴을 때 해는 이미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더욱 경악하게 한 것은
머리에 베고 잤던 보찜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보찜 안에는 그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노잣돈과 시험에 반드시 필요한 지필묵이 들어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늘에서는 차가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 하늘도 무심하시지. 마지막 기회라 여겼거늘 어찌 이리 가혹한 시련만 주시는가. 절망감에 무너져 내릴 것 같았지만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비를 피할 곳을 찾아 헤매던 그의 눈에 인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삐걱거리며 돌아가는 물레방앗간이 들어왔습니다. 그가 방앗간 안으로 들어서 젖은 옷을 말리며 한숨을 돌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방앗간 문이 삐그덕 소리를 내며 열렸고 소복 차림에 머리를 풀어헤친 아름다운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자기도 모르게 집더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품에서 꺼낸 굵은 밧줄을 대들보에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짓이란 말이오. 깜짝 놀란 아들이 뛰쳐나가 여인을 막아서며 밧줄을 빼앗았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사내의 모습에 비명을 지르던 여인은 이내 땅에 주저앉아 서럽게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그녀를 진정시키며 자신의 딱한 사연을 먼저 털어놓았습니다. 평생을 따라다닌 병약함과 불운, 그리고 바로 오늘 겪은 절망적인 일까지. 보시오. 나 같은 천하의 재수없는 놈도 어찌어찌 버텨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디 생각을 고쳐먹으시오. 그의 진심 어린 위로에 여인도 자신의 기구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매화였습니다. 혼례를 앞두고 약혼자 집안에 연이어 흉사가 닥쳤고 급기야 약혼자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아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이 모든 것이 매화의 팔자탄이라며 그녀를 신랑 잡아먹은 계집이라 손가락질했고 온 고을에 퍼진 흉흉한 소문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입니다. 서로의 비참한 처지에 깊은 연민을 느낀 두 사람은 어두운 물레방앗간 안에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함께 인생의 고통을 겪고 있는 상대라서 그런지 묘한 동질감과 위안이 느껴졌습니다. 낭자를 보니 치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매우 친근하게 여겨지는 것이 참으로 이상하구려. 선비님, 저 또한 그러하옵니다. 그 순간 북받쳐 오르는 감정의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화의 따뜻한 체온이 아들의 가슴 깊은 곳으로 스며들자 꽁꽁 뭉쳐있던 얼음이 녹아내리듯 온몸에 따스한 기운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넘게 그를 괴롭혔던 만성적인 복통과 냉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절망의 끄트머리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가 하늘이 정해준 인연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그날 밤, 길고 긴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들은 난생 처음으로 몸이 깃털처럼 가볍고 머리가 수정처럼 맑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매화의 손을 꼭 붙잡고 말했습니다. 매화 낭자, 우리의 인연은 하늘이 점지해준 것이오. 내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부디 평생을 나와 함께 해주시오. 매화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도움으로 고급 지필묵과 넉넉한 경비까지 얻게 된 아들은 전에 없던 활기찬 모습으로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과거 시험의 시제는 무릉도원이었습니다. 다른 수험생들이 책에서만 보았던 이상향을 상상하느라 끙끙댈 때 아들의 머릿속에는 어젯밤 물레방앗간에서의 일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나에게 무릉원이란 바로 매화 낭자와 함께하는 곳이다. 그녀와 함께라면 그 어디든 무릉도원이 아니겠는가.
그는 절망의 끝에서 만난 희망과 사랑에 대한 자신의 진솔한 경험을 막힘없이 답안지에 써 내려갔습니다. 그의 과거 시험은 특별히 임금이 직접 채점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틀에 박히고 생기 없는 답안지들에 실망하던 임금은 고 진사 아들의 답안지를 보고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진정한 희망과 인간적인 사랑을 이상향에 빗대어 풀어낸 그의 글은 그 어떤 학문적인 문장보다도 깊은 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의 인생을 올가매던 흉한 운명의 사슬은 결국 한 여인과의 운명적인 만남과 사랑으로 끊어졌습니다. 그의 사주에 부족했던 토의 기운, 즉 안정과 뿌리내림의 에너지는 바로 매화라는 존재 그 자체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을지라도 그 운명을 살아내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라고. 그리고 때로는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운명마저 바꿔놓을 가장 빛나는 인연을 만나게 될 수도 있. 정해진 운명이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인간의 의지는 그 거대한 흐름 앞에서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여기 한 남자의 기구한 삶을 통해 운명과 인연, 그리고 사랑의 위대한 힘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고즈넉한 조선의 어느 마을에 사람들은 그를 고 진사라 불렀습니다. 대나무처럼 고든 성품 탓에 고지식하고 어려운 사람이라 여겨졌지만 그의 속내는 누구보다 어질고 따뜻했습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어려운 사람을 보면 결코 지나치지 못했고 제 몸을 돌보지 않고서라도 반드시 도왔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 고을에서 유일하게 군자라 부를 수 있는 사내라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고 진사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옹알이 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훌쩍 자라 해맑게 웃는 아들을 볼 때면 고 진사는 세상 모든 시름을 잊고 더 없는 행복을 느끼곤 했습니다. 허허, 이 녀석. 장차 어떤 큰 인물이 될지는 모르겠다만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이 내 인생 가장 큰 행운이로구나. 너는 나의 희망이자 우리 집안의 보배이니 부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 오후였습니다. 맑던 하늘에 삽시간에 먹구름이 끼더니 이내 장대 같은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천둥 소리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할 그때 누군가 고 진사댁의 낡은 대문을 다급하게 두드렸습니다. 계신가요? 갑자기 비가 쏟아져 그러는데 처마 밑에서 잠시만 비를 피해가도 되겠습니까? 애절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에 문을 열자 그 앞에는 남루한 옷차림의 한 처자가 비에 젖은 생쥐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고된 길을 걸어온 듯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시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녀는 배가 불러있는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창백한 안색에 고 진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이런 궂은 날씨에 무슨 고생이시오? 게다가 홀몸도 아니면서. 어서 사랑방으로 드시지요. 고 진사는 처자를 따뜻한 아랫목으로 안내하고 젖은 옷을 말릴 수 있도록 손수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한 사발을 들고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우선 이것이라도 들면서 몸을 녹이도록 하시오. 처자는 황송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고 진사는 그녀의 쇠약한 상태를 보고는 극구 만류하며 머물기를 권했습니다. 이 빗줄기가 시 그칠 기세도 아니고 내 보아하니 이대로 길을 떠나는 것은 무리일 듯싶소이다. 뱃속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며칠이라도 우리 집에 머물다 가시오. 결국 처자는 그의 따뜻한 배려에 감흡하며 며칠을 더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고 진사의 융숭한 대접에 처자는 이내 창백했던 안색을 되찾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처자가 조심스럽게 고 진사의 방을 찾았습니다.
나으리 돌봐주신 덕분에 몸을 추스를 수 있었습니다. 이 큰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가진 것이 없는 몸이라 혹 괜찮으시다면 제가 나으리의 사주풀이라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비록 미천하지만 역학을 다루시던 아버님 덕에 사람의 기륭화복을 조금은 엿보는 재주를 가졌답니다. 고 진사는 본디 자신의 운명에는 큰 궁금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소이다.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야 그저 순응하며 살면 그만 아니겠소? 허나 내게는 금지옥엽 같은 아들이 하나 있소이다. 아비된 심정으로 이 아이의 앞날이 어떠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구려. 나 대신 내 아들의 사주를 한번 봐주시겠소. 이는 처자가 보답을 못해 마음 불편할까 염려한 고 진사의 배려이기도 했습니다. 처자는 흔쾌히 승낙했고 고 진사는 아들의 생년월일시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주 명반을 짚어보던 처자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어둡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오? 괜찮으니 있는 그대로만 말해주시오. 좋은 것이든 흉한 것이든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법이니 처자는 몇 번이나 망설인 끝에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송구하오나 아드님의 사주는 한마디로 고난의 괴입니다. 본디 흙을 상징하는 토의 기운이 굳건해야 대지가 탄탄하여 크게 성장할 수 있거늘 아드님은 사주의 강한 나무의 기운이 약한 토의 기운을 억누르는 신약사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경우 평생 고생만 하고 뜻하는 바를 이루기 어려운 용두사미의 운이라 하지요. 건강 또한 항시 주의해야 합니다. 소화기운이 약해 몸이 마르고 예민하여 두통과 복통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머리는 총명하여 학문의 뜻은 깊으나 하늘이 무심하게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결과가 따르지 않는 운대를 가졌으니 은인께 이런 불길한 말씀을 드리게 되어 참으로 송구하옵니다. 고 진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려진 너무나도 흉한 사주풀이.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마음은 천근만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다음 날 고 진사는 처자에게 약간의 노자와 요깃거리를 챙겨주어 길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세월은 속절없이 흘렀고 처자의 사주풀이는 마치 저주처럼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아들은 자랄수록 몸이 허약해져 툭하면 배앓이를 하며 자리에 눕기 일쑤였습니다. 그럼에도 학문에 대한 열정만은 뜨거워 핏기 없는 얼굴로 책상에 앉아 밤을 새우는 아들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고 진사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저앉아 운명만 탓할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니다. 흉한 운명이 있다면 그것을 이겨낼 방도 또한 하늘이 마련해 두었을 터. 한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날부터 고 진사는 아들을 위해 홀로 역학과 명리학에 관련된 온갖 서책을 구해다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사주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넘치는 것을 덜어줄 방법을 찾기 위한 아버지의 처절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렇게 무려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27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총 4번의 과거에 응시했지만 결과는 참담하게도 모두 낙방이었습니다. 함께 공부하던 동료들 사이에서도 학문이 으뜸으로 꼽혔지만 시험장에만 가면 갑자기 배가 뒤틀리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겨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올해 다시 한번 과거 시험에 도전하기로 결심하고 간소한 보찜 하나만 짊어지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20년간 아들 못지않은 열정으로 천기를 들여다보는 학문에 매진했던 고 진사는 어쩐지 이번에 아들을 보내주지 않으면 평생을 후회할 것만 같은 강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좋다, 아들아. 내 너의 선택을 믿음아. 부디 무리는 말고 몸 건강히 너의 꿈을 펼쳐보거라. 아들은 며칠 밤낮을 꼬박걸어 시험 하루 전날에야 겨우 한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극심한 피로에 커다란 나무 밑에 자리를 잡고 잠시 눈을 붙인다는 것이 그만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서늘한 저녁 공기에 놀라 눈을 떴을 때 해는 이미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더욱 경악하게 한 것은 머리에 베고 잤던 보찜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보찜 안에는 그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노잣돈과 시험에 반드시 필요한 지필묵이 들어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늘에서는 차가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 하늘도 무심하시지. 마지막 기회라 여겼거늘 어찌 이리 가혹한 시련만 주시는가. 절망감에 무너져 내릴 것 같았지만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비를 피할 곳을 찾아 헤매던 그의 눈에 인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삐걱거리며 돌아가는 물레방앗간이 들어왔습니다. 그가 방앗간 안으로 들어서 젖은 옷을 말리며 한숨을 돌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방앗간 문이 삐그덕 소리를 내며 열렸고 소복 차림에 머리를 풀어헤친 아름다운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자기도 모르게 집더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품에서 꺼낸 굵은 밧줄을 대들보에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짓이란 말이오. 깜짝 놀란 아들이 뛰쳐나가 여인을 막아서며 밧줄을 빼앗았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사내의 모습에 비명을 지르던 여인은 이내 땅에 주저앉아 서럽게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그녀를 진정시키며 자신의 딱한 사연을 먼저 털어놓았습니다. 평생을 따라다닌 병약함과 불운, 그리고 바로 오늘 겪은 절망적인 일까지. 보시오. 나 같은 천하에 재수없는 놈도 어찌어찌 버텨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디 생각을 고쳐먹으시오. 그의 진심 어린 위로에 여인도 자신의 기구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매화였습니다. 혼례를 앞두고 약혼자 집안에 연이어 흉사가 닥쳤고 급기야 약혼자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아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이 모든 것이 매화의 팔자탄이라며 그녀를 신랑 잡아먹은 계집이라 손가락질했고 온 고을에 퍼진 흉흉한 소문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입니다. 서로의 비참한 처지에 깊은 연민을 느낀 두 사람은 어두운 물레방앗간 안에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함께 인생의 고통을 겪고 있는 상대라서 그런지 묘한 동질감과 이안이 느껴졌습니다. 낭자를 보니 치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매우 친근하게 여겨지는 것이 참으로 이상하구려. 선비님, 저 또한 그러하옵니다. 그 순간 북받쳐 오르는 감정의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화의 따뜻한 체온이 아들의 가슴 깊은 곳으로 스며들자 꽁꽁 뭉쳐있던 얼음이 녹아내리듯 온몸에 따스한 기운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넘게 그를 괴롭혔던 만성적인 복통과 냉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절망의 끄트머리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가 하늘이 정해준 인연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그날 밤, 길고 긴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다음날 새벽, 아들은 난생 처음으로 몸이 깃털처럼 가볍고 머리가 수정처럼 맑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매화의 손을 꼭 붙잡고 말했습니다. 매화 낭자, 우리의 인연은 하늘이 점지해준 것이오. 내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부디 평생을 나와 함께해 주시오. 매화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도움으로 고급 지필묵과 넉넉한 경비까지 얻게 된 아들은 전에 없던 활기찬 모습으로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과거 시험의 시제는 무릉도원이었습니다. 다른 수험생들이 책에서만 보았던 이상향을 상상하느라 끙끙댈 때 아들의 머릿속에는 어젯밤 물레방앗간에서의 일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나에게 무릉원이란 바로 매화낭자와 함께하는 곳이다. 그녀와 함께라면 그 어디든 무릉도원이 아니겠는가. 그는 절망의 끝에서 만난 희망과 사랑에 대한 자신의 진솔한 경험을 막힘없이 답안지에 써 내려갔습니다. 그의 과거 시험은 특별히 임금이 직접 채점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틀에 박히고 생기없는 답안지들에 실망하던 임금은 고 진사 아들의 답안지를 보고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진정한 희망과 인간적인 사랑을 이상향에 빗대어 풀어낸 그의 글은 그 어떤 학문적인 문장보다도 깊은 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의 인생을 올가매던 흉한 운명의 사슬은 결국 한 여인과의 운명적인 만남과 사랑으로 끊어졌습니다. 그의 사주에 부족했던 토의 기운, 즉 안정과 뿌리내림의 에너지는 바로 매화라는 존재 그 자체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을지라도 그 운명을 살아내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라고. 그리고 때로는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운명마저 바꿔놓을 가장 빛나는 인연을 만나게 될 수도 있. 정해진 운명이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인간의 의지는 그 거대한 흐름 앞에서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여기 한 남자의 기구한 삶을 통해 운명과 인연, 그리고 사랑의 위대한 힘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고즈넉한 조선의 어느 마을에 사람들은 그를 고 진사라 불렀습니다. 대나무처럼 고든 성품 탓에 고지식하고 어려운 사람이라 여겨졌지만 그의 속내는 누구보다 어질고 따뜻했습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어려운 사람을 보면 결코 지나치지 못했고 제 몸을 돌보지 않고서라도 반드시 도왔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 고을에서 유일하게 군자라 부를 수 있는 사내라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고 진사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옹알이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훌쩍 자라 해맑게 웃는 아들을 볼 때면 고 진사는 세상 모든 시름을 잊고 더 없는 행복을 느끼곤 했습니다. 허허, 이 녀석. 장차 어떤 큰 인물이 될지는 모르겠다만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이 내 인생 가장 큰 행운이로구나. 너는 나의 희망이자 우리 집안의 보배이니 부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 오후였습니다. 맑던 하늘에 삽시간에 먹구름이 끼더니 이내 장대 같은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천둥 소리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할 그때 누군가 고 진사댁의 낡은 대문을 다급하게 두드렸습니다. 계신가요? 갑자기 비가 쏟아져 그러는데 처마 밑에서 잠시만 비를 피해가도 되겠습니까? 애절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에 문을 열자 그 앞에는 남루한 옷차림의 한 처자가 비에 젖은 생쥐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고된 길을 걸어온 듯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시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녀는 배가 불러있는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창백한 안색에 고 진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이런 굳은 날씨에 무슨 고생이시오? 게다가 홀몸도 아니면서. 어서 사랑방으로 드시지요. 고 진사는 처자를 따뜻한 아랫목으로 안내하고 젖은 옷을 말릴 수 있도록 손수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한 사발을 들고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우선 이것이라도 들면서 몸을 녹이도록 하시오. 처자는 황송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고 진사는 그녀의 쇠약한 상태를 보고는 극구 만류하며 머물기를 권했습니다. 이 빗줄기가 시 그칠 기세도 아니고 내 보아하니 이대로 길을 떠나는 것은 무리일 듯싶소이다. 뱃속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며칠이라도 우리 집에 머물다 가시오. 결국 처자는 그의 따뜻한 배려에 감흡하며 며칠을 더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고 진사의 융숭한 대접에 처자는 이내 창백했던 안색을 되찾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처자가 조심스럽게고 진사의 방을 찾았습니다. 나으리, 돌봐주신 덕분에 몸을 추스를 수 있었습니다. 이 큰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가진 것이 없는 몸이라 혹 괜찮으시다면 제가 나으리의 사주풀이라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비록 미천하지만 역학을 다루시던 아버님 덕에 사람의 기륭화복을 조금은 엿보는 재주를 가졌답니다. 고 진사는 본디 자신의 운명에는 큰 궁금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소이다.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야. 그저 순응하며 살면 그만 아니겠소? 허나 내게는 금지옥엽 같은 아들이 하나 있소이다. 아비된 심정으로 이 아이의 앞날이 어떠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구려. 나 대신 내 아들의 사주를 한번 봐주시겠소. 이는 처자가 보답을 못해 마음 불편할까 염려한고 진사의 배려이기도 했습니다. 처자는 흔쾌히 승낙했고 고 진사는 아들의 생년월일시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주 명반을 짚어보던 처자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어둡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오? 괜찮으니 있는 그대로만 말해주시오. 좋은 것이든 흉한 것이든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법이니 처자는 몇 번이나 망설인 끝에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송구하오나. 아드님의 사주는 한마디로 고난의 괴입니다. 본디 흙을 상징하는 토의 기운이 굳건해야 대지가 탄탄하여 크게 성장할 수 있거늘 아드님은 사주의 강한 나무의 기운이 약한 토의 기운을 억누르는 신약사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경우 평생 고생만 하고 뜻하는 바를 이루기 어려운 용두사미의 운이라 하지요. 건강 또한 항시 주의해야 합니다. 소화기운이 약해 몸이 마르고 예민하여 두통과 복통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머리는 총명하여 학문의 뜻은 깊으나 하늘이 무심하게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결과가 따르지 않는 운대를 가졌으니 은인께 이런 불길한 말씀을 드리게 되어 참으로 송구하옵니다. 고 진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려진 너무나도 흉한 사주풀이.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마음은 천근만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다음 날 고 진사는 처자에게 약간의 노자와 요깃거리를 챙겨주어 길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세월은 속절없이 흘렀고 처자의 사주풀이는 마치 저주처럼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아들은 자랄수록 몸이 허약해져 툭하면 배앓이를 하며 자리에 눕기 일쑤였습니다. 그럼에도 학문에 대한 열정만은 뜨거워 핏기 없는 얼굴로 책상에 앉아 밤을 새우는 아들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고 진사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저앉아 운명만 탓할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니다. 흉한 운명이 있다면 그것을 이겨낼 방도 또한 하늘이 마련해 두었을 터. 한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날부터 고 진사는 아들을 위해 홀로 역학과 명리학에 관련된 온갖 서책을 구해다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사주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넘치는 것을 덜어줄 방법을 찾기 위한 아버지의 처절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렇게 무려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27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총 4번의 과거에 응시했지만 결과는 참담하게도 모두 낙방이었습니다.
함께 공부하던 동료들 사이에서도 학문이 으뜸으로 꼽혔지만 시험장에만 가면 갑자기 배가 뒤틀리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겨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올해 다시 한번 과거 시험에 도전하기로 결심하고 간소한 보찜 하나만 짊어지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20년간 아들 못지않은 열정으로 천기를 들여다보는 학문에 매진했던 고 진사는 어쩐지 이번에 아들을 보내주지 않으면 평생을 후회할 것만 같은 강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좋다, 아들아. 내 너의 선택을 믿음아. 부디 무리는 말고 몸 건강히 너의 꿈을 펼쳐보거라. 아들은 며칠 밤낮을 꼬박걸어 시험 하루 전날에야 겨우 한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극심한 피로에 커다란 나무 밑에 자리를 잡고 잠시 눈을 붙인다는 것이 그만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서늘한 저녁 공기에 놀라 눈을 떴을 때 해는 이미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더욱 경악하게 한 것은 머리에 베고 잤던 보찜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보찜 안에는 그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노잣돈과 시험에 반드시 필요한 지필묵이 들어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늘에서는 차가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 하늘도 무심하시지. 마지막 기회라 여겼거늘 어찌 이리 가혹한 시련만 주시는가. 절망감에 무너져 내릴 것 같았지만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비를 피할 곳을 찾아 헤매던 그의 눈에 인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삐걱거리며 돌아가는 물레방앗간이 들어왔습니다. 그가 방앗간 안으로 들어서 젖은 옷을 말리며 한숨을 돌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방앗간 문이 삐그덕 소리를 내며 열렸고 소복 차림에 머리를 풀어헤친 아름다운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자기도 모르게 집더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품에서 꺼낸 굵은 밧줄을 대들보에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짓이란 말이오. 깜짝 놀란 아들이 뛰쳐나가 여인을 막아서며 밧줄을 빼앗았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사내의 모습에 비명을 지르던 여인은 이내 땅에 주저앉아 서럽게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그녀를 진정시키며 자신의 딱한 사연을 먼저 털어놓았습니다. 평생을 따라다닌 병약함과 불운, 그리고 바로 오늘 겪은 절망적인 일까지. 보시오. 나 같은 천하의 재수없는 놈도 어찌어찌 버텨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디 생각을 고쳐먹으시오. 그의 진심 어린 위로에 여인도 자신의 기구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매화였습니다. 혼례를 앞두고 약혼자 집안에 연이어 흉사가 닥쳤고 급기야 약혼자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아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이 모든 것이 매화의 팔자탄이라며 그녀를 신랑 잡아먹은 계집이라 손가락질했고 온 고을에 퍼진 흉흉한 소문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입니다. 서로의 비참한 처지에 깊은 연민을 느낀 두 사람은 어두운 물레방앗간 안에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함께 인생의 고통을 겪고 있는 상대라서 그런지 묘한 동질감과 위안이 느껴졌습니다. 낭자를 보니 치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매우 친근하게 여겨지는 것이 참으로 이상하구려. 선비님, 저 또한 그러하옵니다. 그 순간 북받쳐 오르는 감정의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화의 따뜻한 체온이 아들의 가슴 깊은 곳으로 스며들자 꽁꽁 뭉쳐있던 얼음이 녹아내리듯 온몸에 따스한 기운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넘게 그를 괴롭혔던 만성적인 복통과 냉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절망의 끄트머리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가 하늘이 정해준 인연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그날 밤, 길고 긴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들은 난생 처음으로 몸이 깃털처럼 가볍고 머리가 수정처럼 맑음을 느꼈습니다.